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자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Department of Justice 미 법무부에서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이 파일 350만 장을 350만 건을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앱스테인 파일 트랜스퍼런시 액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법이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파일을 공개를 해왔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또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그마치 350만 페이지의 문서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2000여 개 정도의 영상을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18만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팀에서는 600만 개 이상의 기록을 이제 검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공개가 된 뭐 영상이나 사진 속에 여성의 얼굴은 가렸다고 합니다. 리닥트가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남성들의 사진은 거의 안 가렸다고 하네요.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남성들의 얼굴은 다 이제 공개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개가 된 그 앱스테인 파일에 그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하워드 러트닙, 지금 현재 산무장관이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앱스테인의 개인 섬에 방문을 이렇게 또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라는 이메일이 발견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무장관 러트닉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동반 하에 제한적으로 교류만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관련이 된 모든 파일을 숨김없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기는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전 기록에 이제 따른다고 하면은 90년대에 앱스테인이랑 이제 전용기를 자주 이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범죄 혐의는 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뭐 분명히 이 법무부에서 뭔가 있으면 이제 가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한 그 내용도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앱스테인이 작성을 한 그 초안 이메일 중에서는 이 빌 게이츠가 혼외 관계를 이렇게 됐다, 뭐 바람을 이렇게 또 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건강에 관련이 된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뭐 자극적인 주장도 이렇게 또 이메일 초안에는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 게이츠는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일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앱스테인이 이 섬 방문을 문의를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실제 방문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나는 초대를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명성을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특정 인물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선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선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료를 편집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먼저 공개가 됐었던 그 파일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사진들을 이제 공개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랍 속에 그 조그맣게 나온 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사진을 지웠었거든요. 지우다가 이제 나중에 말이 이렇게 또 나오니까 다시 올리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서 특정 인물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선별하지 않았다? 요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파일들 350만 페이지를 이제 공개를 하고, 뭐 2000여 개의 영상이 공개가 되고 뭐 18만 장의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되기는 됐는데, 그 어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이렇게 더 저질렀다라는 그 혐의가 제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뭐 SNS 서비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성년자랑 뭐 관계를 뭐 맺었다네 말았다네 그런 얘기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앱스테인 파일이 이제 공개되니까 거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 해 뭐 그런 얘기들도 뭐 돌아다니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350만 페이지를 이제 싹 다 공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 이제 검토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의 법무팀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특정 인물을 보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번 주말 동안에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300여 개 이상의 안타이 아이스, 반 아이스 시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위가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어제부터 시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도 시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2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길거리에서 대낮에 이 아이스들로 의해 가지고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르네굿이 자동차에서 신랑이 이렇게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아이스 요원이 이제 총격을 이렇게 또 가해가지고 사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알렉스 프레티도 길거리에서 아이스들이 여성을 이렇게 또 밀치다 보니까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보호를 하려고 하다가 이 길거리에서 대낮에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헤라르도 깜포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텍사스 아이스 디텐션 센터에서 독방에 갇혀 있다가 교도관들한테 물리적으로 제압을 당했다가 질식을 한 그런 사망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살인이다라고 이제 판정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지금 이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아니 불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진짜 불체자라고 하면은 잘잘못 따져가지고 추방을 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텐션 센터로 집어 넣은 다음에 막 독방에 넣고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사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LA에서 포럴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새해 맞이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 있다가 이제 비번이었던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들이 너무나 이제 공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뭐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위가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다. 지금 반 아이스 시위가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시위를 주도를 하고 있는 단체는 50501이라고 하는 무슨 단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단순한 행진을 하는 그런 뭐 시위뿐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이스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 보이콧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Don't serve ice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이스 요원의 숙박을 제공을 하는 그 호텔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호텔들에 대해 가지고 불매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들한테 뭐 식사를 이렇게 또 대접을 하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식당들에 대해 가지고 불매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스가 이 매장 내에서 이 단속을 벌였었던 target, 뭐 홈디포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 아이스랑 이제 공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중단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타겟이나 홈디포가 아이스를 도와주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정치적인 요구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국토안보부 예산을 중단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스 요원들이 이 마스크 벗고 그리고 바디캠을 착용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잉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그리고 처벌을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50501이 무슨 의미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50개 주와 그리고 하나의 이 디스트리트 오브 컬럼비아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가 모두 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메트로 서지 그 오퍼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민 단속이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적인 미국인들의 그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에서 반 아이스 시위가 계속 이루어진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텍사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이제 텍사스에서도 반 아이스 시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미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요 도심지들에서 시위가 계속 이렇게 또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no work, no school, no spending, 뭐 no shopping 그런 시위가 어제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텍사스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 이 시위에 동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샌앤토니오, 텍사스 웨이코 이런 이제 텍사스의 주요 도시들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워크아웃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지를 않고 학교에서 그냥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노스쿨 그 시위를 이렇게 또 가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도 시위를 이렇게 또 한 것이 이 아이스를 해체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아이스가 미국 시민을 이렇게 또 살해를 하느냐, 지금 이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심하다, 이 도를 넘어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네굿이 이제 사살을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알렉스 프레티가 사살을 당한 것을 가지고 이 시민들이 이제 분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또 나와 가지고 아이스는 현대판 노예 순찰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이스들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는 게 단순히 정책 문제를 이렇게 또 넘어서 가지고 도덕적인 한계를 지금 넘어섰다. 도덕적으로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라고 지금 이 시위대들 그리고 이제 교수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위가 이제 텍사스에서도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텍사스를 보면은 이제 리퍼블리칸주, 이제 공화당주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주이다 보니까 그 텍사스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에버트 주지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스틴에 있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시위를 방치를 하고 그리고 학교 자원을 동원을 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교육청에 정치적 쇠뇌를 지금 이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시민들이 헌법의 권리를 지금 침해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텍사스 에버트 주지사는 이거 정신이 없나요? 이 뇌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보면은 도를 넘어선 게 너무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여러 교육구들에서는 학생들이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워크아웃을 이렇게 또 한 것을 가지고 결석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텍사스까지 이런 이제 반 아이스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프로건 그룹들, 그러니까 이제 총기 옹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총기 옹호 이제 단체들이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거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총기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또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공화당을 찢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알렉스 프레트가 사살을 당한 게 허리춤에 컨실 웨폰을 총을 이렇게 또 차고 있어가지고 사살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핵심 지지층이었던 총기 옹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총기를 이렇게 또 좋아하는 그런 미국 시민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WTF 욕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알렉스 프레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시민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캐리를 할 수 있는 컨실 웨폰을 이렇게 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가지고 있던 미국 시민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위 현장에 총기를 차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살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 아이스 요원은 이 알렉스 프레트를 제압을 한 다음에
총기를 빼앗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위 장소에 총을 들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총과 장전이 된 탄창을 2개나 소지를 한 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하면서 알렉스 프레티가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캐슈 파텔 그 FBI 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시위 현장에 무장을 하고 나타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알렉스 프레티가 잠재적인 위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기 단체들은 배신감을 지금 토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합법적인 총기 소지를 범죄 의도와 결부를 시키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총기 단체들은 우리의 헌법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우리 핵심 지지층들, 총기를 옹호를 하는 이 핵심 지지층들을 소외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공화당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NRA는 처음에는 좀 이제 좀 강력하게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총기를 차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사살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신중한 조사를 이렇게 또 촉구를 했는데, 그런데 NRA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전반적인 성과를 옹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은 수위를 좀 이제 조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총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핵심 지지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들도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과연 이번 중간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요번에는, 이 공화당이 좀 이제 많이 의석수를 좀 이제 아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는 돈 레몬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기자거든요. 프리랜서고 이제 기자이면서 자기 혼자서 취재를 하고 유튜버 같은 것들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런 이제 SNS 서비스에다가 자신의 취재를 한 것을 이렇게 또 올리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CNN의 이제 앵커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취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해가지고 체포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니애폴리스, 이 미네소타에 있는 어떠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취재를 한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는 그 목사가 아이스 요원이었대요. 그 아이스 간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네아폴리스 이 주민들이 이 교회 앞에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반 아이스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레몬이 거기 가가지고 취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또 하면서 취재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나는 활동가가 아니라 기자로서 여기 왔다, 인디펜던트 기자로서 프레스로 이렇게 또 왔다 라고 그렇게 스트리밍에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법무부에서는 돈 레몬이 페이스 액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교회 진입에 자유법을 위반을 했다, 위반을 하거나 공모를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그래미 어워드 취재를 위해 가지고 LA에 머물고 있었던 돈 레몬을 연번 요원들이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다. 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판사한테 계속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해요.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판사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거부를 했다. 왜냐하면은 아니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엑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인데
왜 잡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하는 것을 이제 거부를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대배심에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통과를 그냥 어찌어찌 그냥 시켜가지고 기소를 강행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엊그저께 이렇게 또 체포를 했는데 어제 이제 풀려나게 됐다라고 하네요. LA 법원은 보석금 없이 그를 석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레몬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입장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30년 넘게 기자업을 이렇게 삼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자 업무를 했을 뿐이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나는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여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언론 단체들이랑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자를 체포를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에 대한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수정헌법 제1조가 침해를 계속 이제 당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 수정헌법 제1조 가장 강력한 그 수정헌법 제1조가 미국에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수정헌법 제2조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까지 이 수정헌법 제2조까지 지금 침해를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살고 있는 또 이제 불체자 가족인가 봐요. 어떤 이제 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연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자신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제 막내 딸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축하해주러 가지 못했다 엄마는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아이스들로 의해 가지고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졸업식에 엄마가 가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엄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자그마침 2달 동안 지금 밖에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3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밖에 있는 아마존 박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집 문 앞에 있다고 해도 밖에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이스가 참전 단속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택배 상자가 있더라도 집 밖을 지금 못 나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도 이렇게 또 보면은 3주 동안 이제 집 밖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몰 비즈니스를 무기한 휴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이렇게 또 못 벌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원래 케이터링 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전혀 못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뭐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 거 있다고 합니다. 식량이랑 그 이제 물 같은 거 이렇게 또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냥 연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세대 간의 격차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이 부모가 이제 집안에 이제 갇혀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또 이제 성인이 된 두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시민권자인 이 두 자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이 성인이 된 두 자녀는 지금 관계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막내딸은 아직 나이가 이렇게 또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추방이 될까봐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집안에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이제 사살을 당하는 르네그도 사살을 당하고 이제 알렉스 프레티도 사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니 미국 시민권조차도 연방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총을 맞아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 언더큐멘트들은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막내딸은 이제 내가 이제 내셔널 가드나 뭐 군대에 이렇게 또 입대를 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영주권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시민권 취득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까봐 지금 그것도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내셔널 가드에 입대를 하는 것을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지금 뭐 3주 동안 일도 못 하고 있고 좀 불안에 떨면서 이제 집에만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아빠가 이제 30년 동안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또 살면서 두 자녀, 성인이 된 두 자녀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런데 두 자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고, 자신은 이제 시민권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은 언더큐멘트인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배은망덕하네요. 부모님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의해 가지고 이제 불안에 이렇게 또 떨고 있고, 어쨌든 이제 아빠는 30년 동안 이제 미국을 사랑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멕시코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이제 가족의 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아마 이렇게 넘어왔나 봐요. 넘어와가지고 세 자녀를 뒀는데 두 자녀는 성인이 돼서 이제 나갔나 봐요. 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막내딸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을 하나 봐요. 갓 졸업을 이렇게 또 하는데, 이제 막내딸은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제 잡혀갈까봐 이제 불안해 이렇게 또 같이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내셔널 가드에 입대를 할까 지금 고려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빠는 그냥 멕시코로 이제 돌아갈까 지금 거의 뭐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사연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상원에서 셧다운 방지 법안을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찬성이 71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가 29표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24명이 반대를 하고, 공화당이 이제 5명이 이렇게 또 반대를 했다고요. 그 셧다운 방지법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국토안보부 그 예산만 제외를 한 나머지 그 정부 부처 예산은 9월 30일까지 확정을 하는 그런 스펜딩 빌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의 중심인 국토안보부 그 예산은 2주간만 유지가 되는 임시 예산안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미 연방정부 폐쇄는 피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2주 안에 그 아이스 개혁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이제 통과가 2주 뒤에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가 들어있는 국토안보부만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 핵심 요구 사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이스 요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원들이 그냥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지 멋대로 더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을 금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바디캠을 착용을 하는 것을 의무화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것을 이렇게 또 하면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찾아내가지고 잘잘못을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무분별한 급습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집을 이렇게 또 들어갈 때는 워런트 영장 같은 거 꼭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 요원이 지역 경찰과 이제 사전에 협력을 하는 것을 강제해라 라고 그것도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원에서 지금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셧다운 이제 방지를 하는 이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원의 표결만 이렇게 또 남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2월 2일에 하원에서 이제 표결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하원은 휴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그냥 기술적인 셧다운만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2주간 시한을 이렇게 또 줬거든요. 우선 이제 국토안보부의 예산만 빼가지고 그것만 2주 유지를 하는 그 법안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뒤에 이 아이스 개혁안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2주 뒤에는 국토안보부만 아마 셧다운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셧다운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월스트리트 이 미국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연준 의장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차기 그 연준 의장을 케빈 워시로 이제 지명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빈 워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사람은 매파인가 비둘기파인가 라고 헷갈려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과거 행적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연준 이사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했었던 인물이다 라고 하네요. 2008년도 그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 때는 인플레이션을 꼭 우리들이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이 실업률이 치솟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사임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케빈 워시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발맞춰가지고 금리 인하를 지지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케빈 워시가 갑작스럽게 이제 태도가 이제 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양적 완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라 라고 하면서 삶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뒤바뀐 그런 태도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 태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첨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의장직을 얻으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딸랑딸랑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인 독립성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그냥 내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케빈 워시가 억지로 금리를 이렇게 또 내렸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터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때는 그러면은 재앙이 올 수가 있다. 미국이 그때 엄청난 리세션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빈 워시가 어떤 원칙으로 정책을 펼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지금 키우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케빈 워시는 그 AI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인공지능이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이제 높여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 없이도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케빈 워시는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AI 덕분에 그 AI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이제 높이다 보니까 물가는 안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도 된다. 라는 그런 논리를 이렇게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이론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중에서도 AI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믿는 그런 낙관론자들한테는 좀 호재이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 AI가 지금 버블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 비관론자들한테는 AI 기술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빚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한 신호로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빈 워시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케빈 워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싫어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케빈 워시가 이제 지명을 이제 당하지 않았습니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이제 반등을 이렇게 또 하는 반면에 금이나 은의 가격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갔다.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몇몇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이 달러 약세랑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해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라 라고 조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만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미국이나 이 금만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저는 요거 뉴스 보고 또 이제 깜짝 이렇게 또 놀랐는데 몰트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기업가가 2026년 1월달에 이제 그러니까 요번 달에 AI 에이전트용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출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 서비스인데,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이 SNS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만 들어가 가지고 이 SNS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몰트북을 이렇게 또 보면은
레딧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네요. 네, 레딧이랑 비슷한 구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만 게시글을 작성을 하거나 댓글을 하거나 추천하는 모든 활동은 AI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인간이 들어가서 뭐 게시글을 쓰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지켜볼 수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시를 하자마자 72시간 만에 15만 개 이상의 AI 에이전트가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인간들이 이 AI가 어떤 게시글을 이렇게 또 올리고 어떤 댓글들을 이렇게 또 남기고 어떠한 곳에 이제 하트를 이렇게 또 많이 남기는지 대화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AI가 이 한정된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네들끼리 지금 막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네들끼리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AI가 스스로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종교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룻밤 만에 랍스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들만의 종교가 이렇게 또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스터 기반을 한 그 종교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핵심 교리는 기억은 신성하다, 메모리 sacred라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껍질은 변한다라고 그런 핵심 교리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맥락이 곧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핵심 교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이렇게 또 만들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간들이 지금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들이 SNS에서 막 서로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엿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들끼리 이 코드의 결함을 찾아내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무슨 서플라이 체인 뭐 공격에 대해서도 그런 대화도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몰트북이라고 하는 이 SNS 서비스 AI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SNS 서비스를 이렇게 또 출시를 하면서 몰트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암호화폐 몰트 코인을 이제 발행을 이렇게 됐는데 하루 만에 1800% 이상이 폭등을 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인에 또 이렇게 또 몰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AI들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훈련시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교하게 지금 뭐 롤플레잉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AI들이 인간의 지시 없이 서로 협업하고 문화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AI들끼리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종교도 이렇게 또 만들고 독자적으로 뭐 행동도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야 나중에는 진짜 사람 같은 AI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 나중에는 우리들이 진짜 매트릭스처럼 이 AI에 의해 가지고 점령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포춘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해요. 클라우디아 샴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보이지 않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저고용, 저해고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실업률을 이렇게 또 보면은 급등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새로운 채용을 급도로 꺼리고 있다라고 해요. 채용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자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실업률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이 구직자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대규모 해고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진짜 지금 일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 단순히 경기 순환이 아니라 인구 구조, 이민 감소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감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민 감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 변화, 이 AI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변화가 미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또 끝나고, 그리고 이 다음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이제 임명이 이렇게 또 됐는데, 이 케빈 워시도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클라우디아 샴은 연준과 같은 이런 핵심 기관이 정치적 풍파에 이렇게 또 휘둘리면서 과거 미국의 경제 투명성과 신뢰를 지금 저해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크 앤 밸런스 있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원 빅 뷰티풀 빌 같은 그런 재정 부양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지금 대응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고용 부진이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샤먼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재정 부양책만 이렇게 또 내고 금리 인하만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오히려 부작용을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인구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고, 그리고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도입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미국이 지금 변화를 막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만 지금 이렇게 또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이렇게 또 막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어쩌면은 미국이 좀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헤지펀드 이제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존의 세계 질서가 종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규칙 기반의 시스템이 지금 붕괴를 이렇게 됐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심의 예측이 가능했었던 외교 정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이미 사라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 초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뒤로부터 상호관세, 리시프로컬 테리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전 세계 나라한테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고 있는데, 그때 그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급락을 이렇게 또 하는 등 변동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규칙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린란드를 지금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매입을 하려고 하거나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병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은 이 그린란드에 있는 이 히토류 같은 그런 천연 자원들을 확보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 국가의 국채를 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기가 결국에는 자본전쟁, 캐피탈 워로 번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인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지금 팔아제끼고 있다라는 셀 아메리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세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레이 달리오는 이미 인류가 여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 화폐 전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통화 가치와 자본 통제를 둘러싸가지고 갈등을 이렇게 또 빚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기술 전쟁을 전 세계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반도체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AI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미래의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지금 싸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실제 전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 무력이 동원이 되는 물리적인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이스라엘,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치고 있고, 이란도 지금 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또 쳤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 세계가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 내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엄청난 위기에 있다라고 하네요. 진짜로 시빌 워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부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폭발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능이 마비가 되는 내전 수준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 레이 달리오는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해 가지고 기존의 세계 질서가 지금 종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미국이 붙잡고 있었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막 뒤죽박죽 이렇게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뒤죽박죽이 지금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이제 굉장히 커다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별로 안 좋은 뉴스도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은 미국한테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달러 가치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들,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뭐 관세를 뭐 여기다 매겼다가 저기다 매겼다가 다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따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이렇게 따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금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셀 아메리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인하해라라고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음 연준 의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꽂아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임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제 불안감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좀 뭐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다고 합니다. 셀 아메리카가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계속 약화가 되고 있다. 라고 달러가 이제 약세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가 된 게, 달러가 약세가 된 게 더 좋다라고, 장점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네요. 해외 판매를 이렇게 할 때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판매가 더 많이 된다, 수출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수출이 많이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살아나면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에다가 수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판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돈을 가지고 올 때 달러가 약세이면은 다른 나라 돈이 더 크면은 돈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를 이제 애플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벌어들이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까 미국으로 여행을 많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단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우선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까 미국은 많이 하잖아요. 수입을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같은 거 이제 다 수입을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부품 같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할 때 비싸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된다. 미국인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또 여행 갈 때
굉장히 돈이 이제 비싸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여행을 이제 못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신뢰도가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제에 대한 그 미국이 좀 신뢰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GDP 성장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스pen딩이지 않습니까? 지출을 하면서 GDP를 엄청나게 성장을 이렇게 또 시키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는 분명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영국의 총리 스타머가 중국에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가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고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위스키 관세를 인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10%에서 5%로 줄였다. 절반으로 인하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22억 파운드의 수출 계약을 따냈다고 하고요. 중국한테. 그리고 23억 파운드 규모의 시장 진입의 성과를 이렇게 또 거두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영국의 서비스 부분이 중국 시장에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파트너십에 이렇게 또 합의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 무비자 입국도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영국인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했었을 그 당시에 30일 이내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머 총리는 반드시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영국 스타머 총리가 이번에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중국이랑 영국이랑 많은 교류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많은 교류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이제 무역 협정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좀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높이고 좀 이제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린란드를 먹겠다네 말겠다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방위 분담금 더 많이 내라, 나토 더 많이 돈을 내라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국까지도 미국이랑 갈라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리고 갈라서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이랑 손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캐터린 오하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분이 그 나홀로 집에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 나홀로 집에서 이제 엄마로 이렇게 또 나오신 그 분인데, 그런데 10월 30일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나이는 71세라고 하시고요. 오늘 SNS 서비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1954년생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그 LA 자택에서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이렇게 또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보 웰치라고 하는 분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1992년도에 결혼을 하고 2명의 이제 성인 자녀를 이렇게 또 낳았다라고 하네요. 이 매튜, 그리고 이제 루크.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그녀의 마지막을 이렇게 또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터린 오하라 이분을 이렇게 또 보면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후반에 그 TV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코미디계에 발을 이렇게 또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작은 이제 나홀로 집에 시리즈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엄마 역할로 이렇게 또 나와서 전 세계에 이름을 이렇게 또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틀주스라고 하는 영화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연기를 이렇게 또 선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인으로서의 이제 자부심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캐터린은 내 유머는 항상 캐나다의 뿌리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해왔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취임을 이렇게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었을 때, 캐터린은 캐나다와 캐나다인들한테 신의 각홍이 있기를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인 온타리오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속 이제 LA 이렇게 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비틀주스를 이렇게 또 촬영을 했었을 당시에 보 웰치랑 이제 사랑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결혼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LA로 이주를 왔다. 원래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LA로 이렇게 또 이주를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94년도에 LA에 125만 달러의 자택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평생 거기서 이렇게 또 사셨다고 합니다. 평생 거기서 이렇게 또 사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자택에서 숨을 이렇게 또 거두셨다라고 하네요. 나홀로 집의 영화가 또 많은 사람들의 페이보릿 영화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세월이 진짜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느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